안녕하세요. 노노라이프 가족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람의 잠재력에 대한 총 5편의 특별 시리즈 잠재의식 활용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수련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것을 배우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젊을 때처럼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예전 같지 않다? 이제 변화하기엔 너무 늦었다. 만약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신 뇌과학 연구가 이 모든 생각들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2025년 현재 전 세계 뇌과학자들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신경과 소성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우리의 뇌는 평생에 걸쳐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60대, 70대, 심지어 80대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젊은 사람들보다 더 깊이 있는 학습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시니어분들이 나는 이제 늙어서 안 돼라고 생각하게 될까요? 바로 고정 마인드셋 때문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세계적인 심리학자 캐롤 드웩 교수가 수십 년간 연구한 결과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고정 마인드셋입니다. 이는 자신의 능력이나 지능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고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들기만 한다고 믿는 사고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성장 마인드셋입니다. 이는 노력과 학습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계속해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는 사고방식입니다. 흥미롭게도 최근 연구에 따르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의 뇌를 MRI로 촬영해보면 실제로 학습과 기억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 더 활발하게 작동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2024년 뉴저지 남부에서 40세부터 80세까지 263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최신 연구에서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시니어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새로운 기술 습득 능력이 3배 이상 높았고 기억력 테스트에서도 현저히 좋은 결과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릿, 즉 끈기와 열정을 가진 시니어들의 경우 성공적인 노화 지수가 젊은 사람들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장 마인드셋이란 무엇일까요?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몇 가지 특별한 특징을 보입니다. 첫째,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나이와 상관없이 즐거운 모험으로 여깁니다. 둘째, 실패를 끝이 아닌 배움의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럼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자 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노력 자체를 가치 있게 여깁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에서 성장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넷째,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질투하지 않고 배움의 기회로 여깁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나도 배워보자 라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비판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성장의 기회로 활용합니다. 이런 특징들을 보면 성장 마인드셋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둔 실질적인 사고의 전환인 것입니다. 그럼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78세인 김영희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김 할머니는 70세에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 같은 늙은이가 이런 복잡한 기계를 어떻게 다루겠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손녀와 영상통화를 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전화 받는 것도 어려웠지만 실수해도 괜찮다, 천천히 배우면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꾸준히 연습했습니다. 1개월 후 김할머니는 영상통화는 물론이고 사진 찍기, 카톡 메시지 보내기, 카톡으로 사진 공유하기 등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과정에서 김할머니의 기억력과 집중력이 오히려 향상되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 마인드셋의 힘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통해 뇌가 활성화되고
실제로 인지 능력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뇌과학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노력할 때 뇌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뇌세포들 사이의 연결인 시냅스가 새롭게 형성되고 기존의 연결들이 더욱 강화됩니다. 특히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의 뇌를 관찰해보면 전전두피질이라는 부위가 매우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이 부위는 계획을 세우고 문제를 해결하고 창의적으로 사고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실패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의 뇌 반응입니다. 일반적으로 실패를 경험하면 뇌의 편도체라는 부위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하지만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같은 상황에서도 편도체의 반응이 훨씬 적고 대신 학습과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가 더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이는 실패를 위협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학습의 기회로 인식한다는 뜻입니다. 2025년 최신 연구에 따르면 이런 뇌의 변화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90세가 넘은 분들도 적절한 훈련을 통해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장 마인드셋을 기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아직이라는 단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이것을 아직 할 수 있어 라고 말해보세요. 이 작은 단어 하나가 여러분의 뇌에 완전히 다른 신호를 보냅니다. 아직이라는 단어는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마법의 단어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과정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결과보다는 노력하는 과정 자체를 칭찬하고 인정해주세요. 오늘 30분 동안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노력한 나 자신이 대단하다라고 스스로를 격려해보세요. 세 번째 방법은 실패를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first attempt in learning, 즉 학습을 위한 첫 번째 시도라고 생각해보세요. 모든 실패는 다음 성공을 위한 소중한 데이터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호기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매일 왜 그럴까?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호기심은 뇌를 젊게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작은 도전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갑자기 큰 변화를 시도하지 말고 매일 조금씩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세요. 새로운 요리법을 시도해보거나 다른 길로 산책해보거나 새로운 사람과 대화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성장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입니다. 성장 마인드셋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배움에 열정적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도 그런 마인드셋을 갖게 됩니다. 일곱 번째 방법은 뇌에게 충분한 휴식을 주는 것입니다. 좋은 수면과 적절한 운동, 명상은 뇌의 신경과 소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깊은 잠을 잘 때 뇌에서는 하루 동안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고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는 작업이 일어납니다. 여덟 번째 방법은 감사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배운 것, 성장한 것, 감사한 것을 3가지씩 적어보세요. 이런 습관은 뇌가 긍정적인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훈련시킵니다. 아홉 번째 방법은 멘토를 찾는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보다 어린 사람이라도 배울 점이 있다면 기꺼이 멘토로 받아들이세요.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려는 자세가 성장 마인드셋의 핵심입니다. 열 번째 방법은 자신만의 성장 기록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진, 일기, 영상 등을 통해 자신의 변화와 성장을 기록해보세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런 기록들을 보면 자신이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성장 마인드셋이 실제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건강관리 측면에서의 변화입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시니어들은 나이가 들면 아픈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해질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 결과 새로운 운동법을 배우고 건강한 식단을 연구하며 스트레스 관리법을 익히게 됩니다. 실제로 65세에 처음 요가를 시작한 박정수 할아버지는 3년 만에 요가 강사 자격증까지 취득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너무 뻣뻣해서 앞으로 숙이는 것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다 보니 어느새 이렇게 유연해졌네요 라고 말씀하시며 웃으셨습니다. 인간관계 측면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분들은 나이 차이가 나면 대화가 안 통한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젊은 사람들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72세인 이명자 할머니는 손녀와 함께 K-POP 댄스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가 이런 걸 해도 되나? 라고 망설였지만 지금은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댄스 동아리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이 얼마나 젊은가죠 라고 말씀하십니다. 취미와 여가 활동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시니어들은 이제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기엔 늦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평생 해보고 싶었던 것을 지금이라도 시작해보자 라고 생각합니다. 68세에 처음 그림을 시작한 김철수 할아버지는 5년 만에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생계에 바빠서 꿈을 접어야 했지만 이제는 시간도 있고 마음의 여유도 있어서 오히려 더 집중할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학습과 교육 측면에서도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시니어들은 나이 들어서 공부하면 뭐 해?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합니다. 75세에 대학교에 입학한 최영희 할머니는 젊은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니 오히려 더 열심히 하게 되어 인생 경험이 풍부한 만큼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어서 공부가 더 재미있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성장 마인드셋이 단순히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강력한 도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장 마인드셋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사회적 편견입니다. 나이 들면 이런 건 하는 게 아니야 라는 주변의 시선이나 말들이 성장 마인드셋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편견들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낡은 고정관념일 뿐입니다. 두 번째는 과거의 실패 경험입니다. 예전에 시도해봤지만 실패했으니까 이번에도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이 새로운 도전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실패는 현재의 성공을 보장하는 소중한 경험입니다. 세 번째는 완벽주의입니다. 완벽하게 하지 못할 거면 아예 시작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성장의 기회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함보다는 진전이 더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비교의식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못한다라는 생각이 자신감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속도와 방식이 다른 것은 당연합니다. 이런 방해 요소들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세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보다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보세요. 조금이라도 성장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둘째, 작은 성공을 축하하세요. 큰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더라도 작은 진전이 있었다면 스스로를 격려해주세요. 작은 성공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셋째,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재해석하세요. 왜 실패했을까? 보다는 이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해보세요.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넷째, 지지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성장을 응원하고 격려해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긍정적인 에너지는 전염됩니다. 다섯째,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실수하거나 느리게 진전되더라도 자신을 비난하지 마세요. 자신에게 친절한 마음이 성장의 원동력이 됩니다. 이제 성장 마인드셋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할 수 있는 성장 마인드셋 루틴이 있습니다. 거울을 보며 오늘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하루가 시작됐다라고 말해보세요. 이 간단한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여러분의 뇌를 학습 모드로 전환시킵니다. 식사 시간에도 성장 마인드셋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요리법을 시도해보거나 평소에 먹지 않던 음식에 도전해보세요. 이 맛은 어떨까? 라는 호기심이 뇌를 활성화시킵니다. 산책할 때도 성장 마인드셋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평소와 다른 길로 걸어보거나 새로운 장소를 탐험해보세요. 오늘은 어떤 새로운 것을 발견할까? 라는 마음으로 걸으면 같은 동네라도 새롭게 보입니다.
독서할 때도 성장 마인드셋이 중요합니다. 이 책은 너무 어려워서 이해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읽으면서 조금씩 이해해보자 라고 생각해보세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학습의 과정입니다. 운동할 때도 성장 마인드셋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런 운동은 무리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몸의 상태에 맞게 조금씩 늘려가 보자 라고 생각해보세요. 어제보다 1분 더 걷거나 한 번 더 스트레칭하는 것도 큰 성장입니다.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성장 마인드셋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얘기 잘 모르니까 라고 말하는 대신 그것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배움의 기회로 여기세요. 잠들기 전에도 성장 마인드셋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배운 것, 시도한 것, 성장한 것을 떠올려 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성장을 만들어 갑니다. 곧 이어집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